세상의 절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절반을 진행하는 노영희입니다. 자유와 평등, 인권 향상을 위한 비판적 사고와 역량 강화로 즐겁고 자신감 있는 여성의 삶을 지향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8일 어버이날, 15일 스승의 날, 그리고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중하게 여기고 정성껏 대접받는 날이 다 들어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일 좋은 시절 5월은 계절의 여왕입니다. 온갖 꽃이 고운 자태를 뽐내고 초록초록한 실록이 절정을 이루면서 세상이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싱그러운 계절입니다. 소중한 사람들의 고마움을 되새기며 가족 간의 호칭을 다시 생각해보고 개선할 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방송 주제는 가족 호칭입니다. 여성가족부는 가족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성차별적 가족 호칭을 평등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제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책 비전을 평등한 가족,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으로 정하고 정책 목표를 소통하고 존중하는 가족, 일, 생활이 조화로운 사회로 정했으며 정책 과제는 평등한 가족 여건 조성과 민주적인 가족 문화 조성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시행 과제 중 하나로 성비대칭적 가족 호칭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비대칭적 호칭 문제를 개선해 가족 내 평등을 도모하고 민주적인 가족 문화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명절에 가족 간 불편한 대화, 어색한 표현은 없는지 생각해보고 개선하여 성평등한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어머니 마음, 백남옥이 부릅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가족 집단 구성원들은 서로를 수직적 서열로 인식합니다. 남편 쪽 가족이냐 아내 쪽 가족이냐에 따라 호칭의 높임과 낮춤이 달라집니다. 언어는 사회관계를 규정합니다. 가족 내 권력관계를 규정하는 표현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비대칭적이고 비민주적입니다. 가족 구성과 서열의 어휘는 남성인지 여성인지에 따라 뚜렷이 성차별적으로 달라집니다. 가족 내 위계질서에서 가장 밑바닥에 놓인 사람이 여성인 부인이요 며느리였습니다. 남존여비, 남자는 높여 부르고 여자는 낮춰 부르는 것이 가족 내 호칭이었습니다. 여성은 가사를 분담하여 돌밥, 밥하고 돌아서면 또 밥, 돌아서면 밥, 돌밥, 돌밥, 소뚜껑 운전만 하는 것이 여성 가사 전담제입니다. 가장 밑바닥에 위치한 돌봄 노동자인 여성들은 식모 또는 하녀가 가족 내 성 역할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여자의 일생, 이미자가 부릅니다.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소름 혼자 지닌 채 고달픈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견딜 수가 없도록 외로워도 슬퍼도 여자이기 때문에 참아야만 한다고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달래어가며 비탈진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조선시대 경국대전에는 여성의 재가 금지법을 명시하여
여성의 지위를 찍어 눌렀습니다. 조선 후기 시집살이는 어마무시하게 힘들었습니다. 전해오는 시집살이 노래입니다. 시집살이 노래. 형님 온다 형님 온다 보고 접은 형님 온다. 형님 마중 누가 갈까 형님 동생 내가 가지.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떻댔까. 이에 그 말 마라. 시집살이 계집살이 앞밭에는 당추 심고 뒷밭에는 고추 심어 고추 당추 맵다 해도 시집살이 더 맵더라. 외나무다리 어렵대야 시아버지같이 어려우랴. 나뭇잎이 푸르다고 시어머니보다 더 푸르랴. 시아버지 호랑새요 시어머니 꾸중새요 시아제비 뾰중새요 자식 하나 우는 새요 나 하나만 썩은 셀세. 귀 먹어서 3년이요 눈 어두워서 3년이요 말 못하여 3년이요 석 3년을 살고 나니 백곡 같은 요네 얼굴 호박꽃이 다 되었네. 백옥 같은 내 손길 오리발이 다 되었네. 열세 무명 밤물치마 눈물 씻기 다 젖었네. 가부장제 남존여비 계급사회에서 여성들의 시집살이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여성의 목숨까지 위협받았지요. 옛날에는 평균 연령이 약 40세 정도로 낮았습니다. 갓 태어난 애들이 많이 죽다 보니 평균 연령이 낮아지기도 했지만 천연두나 홍역, 결핵, 장티푸스 같은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남편이 일찍 죽을 경우 여성이 남편을 잡아먹었다고 하여 따라 죽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비인간적인 연료를 위하여 죽음을 강요당하였습니다. 외국 선교사들의 글에 노새보다 못한 조선 여인들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토록 조선시대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의 삶, 여성의 삶은 노새처럼 비참하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최향이 부릅니다. 긴 머리 따뜻러 은비녀 꽂으시고 옥색 치마 차려입고 사뿐사뿐 걸으시면 천사처럼 커왔던 우리 어머니 여섯 남매 배고를 까 치마끈 졸라매고 가시밭길 헤쳐가며 살아오셨네. 해진 옷 기우시며 긴 밤을 지새울 어디선가 부엉이가 울어대면은 어머님도 울었답니다.
바르시고 군단장 곧게 하고 내 손 잡고 걸으실 때 말하기 원했었네 우리 어머니 여섯 남매 자식 걱정 밤잠을 못 이루고 평생 가시밭길 살아오셨네 천만년 사시는 줄 알았었네 떠나신 날 그다지도 멀지 않아서 막내딸은 울었답니다 막내딸은 울었다 부부지간 호칭은 대칭적이고 민주적이며 평등합니까? 예로부터 부부는 무촌이면서 남남입니다. 오가는 말이 수평적 평등한 호칭이어야 합니다. 남편은 부인을 어떻게 부를까요? 집사람, 안사람, 부인, 아내, 옆편내, 마누라,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이 그 사람이라고 지칭하나 비대칭적으로 낮춰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인은 남편을 어떻게 부를까요? 남편, 애아버지, 애아빠, 바깥사람, 그이로 부를 수 있습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제안 부부간 호칭을 집사람, 안사람, 바깥사람 대신 배우자로 제안했습니다. 남편을 남편이라고 부인을 부인, 아내라고 부르고 서로를 배우자로 부르는 것이 예로서 존중하고 정으로서 아끼는 호칭입니다.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어머님 사랑합니다. 송가인이 부릅니다. 찍고 시집 와서 손발이 터지도록 고생하신 어머니 백날을 하루같이 자식 걱정에 보낸 한평생 주름진 그 모습이 안타까워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어머님 사랑합니다. 이 자식 키우시며 가슴엔 멍이
소리 들어 고왔던 그 얼굴이 주름치셨네. 이제는 무거운 짐 내려놓고서 편히 쉬세요. 언제나 그 정성에 목이 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어머님 사랑합니다. 어머님 사랑합니다. 최근 여성가족부는 명절을 맞아 새 호칭을 제안했습니다. 도련님 아가씨 대신 영수씨, 장모 대신 어머님, 외할아버지 대신 할아버지로 호칭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배우자의 손아래 동기는 영수씨로 이름을 부르도록 제안했습니다. 남편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다고 우리 사장님, 우리 선생님, 우리 부장, 그분이라고 지칭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어느 경우에나 자녀들이 어릴 때 부르는 말인 아빠를 남편을 지칭하는 말로 써서는 안 됩니다. 남편을 지칭할 때는 누구에게 가리키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시부모에게 남편을 지칭할 때에는 아비 또는 아범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없는 신혼일 때는 그이라고 지칭합니다. 친정 부모에게는 남편의 성을 넣어 이서방, 박서방이라고 하거나 그 사람이라고 하면 무난합니다.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모정의 세월, 나훈아가 부릅니다. 동치섣달 긴긴 밤이 짧기만 한 것은 근심으로 지새우는 어머님 마음. 흰머리 잔주름은 늘어만 가시는데 한없이 이어지는 모정의 세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이 가슴에는 물결만 녹네.
짧기만 한 것은 언제나 분주한 어머님 마음 정성으로 기른 자식 모두들 가버려도 근심으로 얼룩지는 모정의 세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이 어머니 가슴에는 물결만 녹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설문조사에선 도련님이나 처제 등 배우자의 형제 호칭에 대해 서로 이름을 부르자는 의견이 제일 많았습니다. 오랜 세월 사용해온 가족 호칭에도 변화의 바람이 붑니다. 지난해부터 여성가족부와 국립국어원, 국민권익위원회와 가족 호칭 개선을 협의해 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가족 호칭 정비안을 마련했습니다. 부모는 양가 구분 없이 아버님, 어머님으로 통일되며 친밀하게 부를 경우 님을 생략해 아버지, 어머니로 불러도 좋습니다. 비대칭적 호칭 체계를 대칭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손아래 동기에 대한 차별적 호칭까지 정비하였습니다. 도련님 아가씨 아니고 처남 처제도 아니지요. 그동안 남편 쪽으로 도련님 아가씨, 아내 쪽은 처남 처제로 불렀지만 앞으로는 길수님, 길수씨 이름을 넣은 호칭을 제안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그리운 어머니, 강인엽이 부릅니다.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엄마 얼굴 보고 나면 눈물이 납니다. 어머니, 내 어머니 사랑하는 내 어머니 보고도 싶고요 울고도 싶어요 그리운 내 어머니. 엄마가 그리울 때 엄마 편지 다시 보고 엄마 내음 느껴지면 눈물이 납니다. 어머니
주변 사람 중에는 남편을 오빠나 아빠로 불러 어르신의 얼굴을 뜨겁게 만드는 일이 종종 벌어지곤 합니다. 남편을 오빠나 아빠, 오빠 아빠로 부르는 것은 우리 언어 예절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남편은 배우자 또는 남편으로 부릅시다. 부인은 배우자 또는 아내, 부인으로 부릅시다. 부인은 무촌이고 평등하므로 남편을 아저씨로 부르지 않아야 합니다. 스스로 쌓은 편견의 틀에 갇혀 지내는 사람이 덜어 있습니다. 삶의 지혜는 종종 듣는 데서 오고 삶의 후회는 대개 말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말과 글에는 그 사람의 됨됨이, 말의 품격이 서려 있습니다. 가족 간의 불편한 대화, 어색한 호칭은 없는지 생각해 봅시다. 듣는 사람, 말하는 사람 모두가 편안한 호칭을 사용해 건강한 가정,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정 문화가 조성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절반은 유튜브 덕진 노인 방송국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오후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노영희, 기술의 유지훈이었습니다.